강태호 회장이 해외 출장으로 저택을 비운 깊은 밤, 아내 윤세아는 으리으리한 서재 앞에 홀로 섰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현모양처의 가면이 벗겨진 듯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눈빛은 무언가를 찾아내겠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회장이 늘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던 고서적 앞에서 멈춰 섰다. 세아는 숨을 참고 특정 책을 빼냈다. 그러자 뒤편 벽장의 일부가 찰칵 소리와 함께 삐걱거리며 비밀 통로의 입구가 드러났다. 20년간 갇혀 살았던 굴욕의 대가를 찾아낼 열쇠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세아가 통로로 발을 들이려는 순간 그림자처럼 개인 비서 서준혁이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났다. 20년간 회장의 충실한 그림자였던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세아를 가로막았다. 준혁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사모님, 그곳은 위험합니다.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아는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서비서 당신은 언제나 나를 감시하는 회장님의 그림자군요. 하지만 오늘은 상관없어요. 나는 내 과거의 그림자를 찾으러 갈 테니까. 준혁은 세아를 향한 금지된 연모와 회장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격렬히 갈등하는 눈빛이었다. 결국 그는 체념한 듯 말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때 잡물을 위해 야밤에 저택에 들렀던 회장에 숨겨진 혼외자 강하늘이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은밀한 실랑이를 우연히 목격했다. 하늘은 젊은 새어머니와 비서가 서재의 비밀 통로 앞에서 주고받는 그 은밀한 분위기와 서재의 비밀에 충격을 받았다. 세아, 준혁, 하늘 세 사람의 위험한 삼각관계와 출생의 비밀이 이 순간 얽히기 시작했다. 결국 세아는 준혁의 불안한 시선을 뒤로 한 채 통로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가 발견한 비밀 금고 속에는 수십 년 전 강 회장이 첫사랑 강하늘의 친모에게서 아이를 빼앗고 그녀를 몰락시켰던 각서와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는 강 회장의 비열한 과거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각서 마지막 장에 있었다. 그곳에는 세아의 친정 오빠 이름으로 된 엄청난 액수의 채무 상환 문서가 덧붙여져 있었다. 세아는 서류를 쥔 손을 떨며 홀로 독백했다. 결국 내 결혼은 회장님의 치부를 덮기 위한 거래였군. 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더러운 거래였습니다. 내 복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서서히 밝혀지는 과거와 계획된 복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통쾌한 복수극 그리고 반전 사실들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죠. 강태호 회장 63세의 저택 청궁원의 아침은 항상 무거운 침묵 속에 시작됩니다. 정원 중앙에 자리한 수백 년 된 소나무 분재는 강 회장의 완벽한 통제와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죠. 윤세아 53세는 짙은 녹색 비단 잠옷 위로 우아한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이 분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입술에는 미세한 경련만이 감돌 뿐 지난 20년간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년 전 세아의 부친이 운영하던 유망한 건설 회사가 강 회장의 계략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세아는 부친의 빚과 명예를 대신해 강 회장의 젊은 아내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5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수려하고 정갈한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물속에 갇힌 듯 어떤 빛도 허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윤세아 내면 독백이 집은 궁궐이 아니에요. 차가운 유리 감옥일 뿐입니다. 저 소나무 분재처럼 내 운명도 강태호 회장님의 손에 의해 뿌리째 뽑혀지고 억지로 휘어져서 보기 좋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청궁원의 우아한 안주인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잘 관리된 한흔의 전시물일 뿐이죠. 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함께 내 청춘도 이 저택의 돌바닥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세아는 서재 쪽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강 회장의 그림자이자
비서인 서준혁 55세과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강 회장보다 2살 어리지만 20년간 그림자처럼 강 회장 곁을 지켜온 탓에 이미 얼굴에는 깊은 충성심과 고독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세아에게도 항상 정중하고 냉철했으나 때때로 그의 눈빛은 세아를 향한 숨길 수 없는 연민과 연모의 감정을 담고 있었죠. 서준혁 대화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평택의 신규 물류단지 개발 관련 보고를 받으신 후 오후에는 주주총회건으로 서울 본사에 들르실 예정입니다. 회장님께 보고할 사항 있으신지요? 윤세아 대화 아니요, 서 비서님.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저에게 통보하실 뿐이니 제 의견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저 회장님의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잘 보필해 주십시오. 세아의 말 속에는 미세한 조롱과 날카로운 비꼬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의미를 알면서도 굳게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세아가 강 회장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그녀의 곁에 서고 싶었지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 회장에게 길들여진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벗어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혁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의리와 금지된 사랑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매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식사 테이블에 앉아 이미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천궁그룹의 대규모 건설 사업 성공 기사가 실려 있었고, 그 옆에는 4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정년퇴직 축하 행사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씁쓸한 사회적 배경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세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딱딱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호 대화 윤세아, 다음 달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는 서 비서와 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형식은 갖추되 불필요한 사치는 금물입니다. 특히 내 첫째 아들의 아내가 했던 방식처럼 허술하게 진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알겠어요? 윤세아 대화 네 회장님. 염려 놓으십시오. 저는 회장님의 명예에 흠집을 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회장님의 숨겨진 업적에 대해 조금 더 조명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극도로 비밀리에 처리하셨던 과거의 사업들 말입니다. 세아의 말에 강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차가운 눈빛으로 세아를 응시했습니다. 세아의 질문은 강 회장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즉 세아 부친의 몰락과 관련된 치부를 건드린 것이었죠. 강 회장의 얼굴에는 일순간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노회한 사업가의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강태호 대화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업적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 비서에게 부탁했던 강한을 상무에 배치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서 비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부터 강한을 상무는 우리 집안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고 당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강 회장의 입에서 강한을 30세의 이름이 나오자 세아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강하늘은 강 회장의 숨겨진 혼외자이지만 그룹 내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존재는 세아에게 아직 파악해야 할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강 회장은 젊은 혼외자를 이용해 자신의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었고, 이는 세아의 복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아는 강 회장의 말을 되씹으며 자신의 일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강 회장의 숨겨진 사업과 혼외자, 그리고 서재의 비밀들. 이 모든 것이 세아의 20년 묵은 복수심을 다시 불태우는 도화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접시에 놓인 빵 조각을 뜯어내며 강 회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순간이야말로 그녀에게는 복수의 완벽한 시작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청궁원에 번개가 치듯 강태호 회장이 쓰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늦은 시간까지 신규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졸중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누구에게도 틈을 보이지 않았던 강 회장의 절대 권력이 일순간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력하게 흩어져 버린 것이죠. 윤세아 53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억압된 복수심이 그녀의 심장을 얼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준혁 55세는 패닉에 빠진 다른 직원들을 통솔하며 강 회장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20년간 회장의 그림자로 살아온 완벽한 비서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준혁은 잠시 정신이 돌아온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은 불안정했지만 입술은 굳게 닫힌 서재의 오래된 자개장 속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가리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숨막히는 속삭임 서비서. 서재. 금고.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보호해야 해. 자네가 맡아. 강 회장은 힘겹게 금고 열쇠가 숨겨진 장소와 함께 비밀번호 일부를 준혁에게 중얼거렸고 곧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준혁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에게 금고는 단순히 재산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과거와 치부가 담겨 있는 성역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아는 서재 앞에서 준혁을 기다렸습니다. 준혁은 강 회장 침상 곁을 지키다 잠시 저택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윤세아 대화 서비서님,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전 중요한 건강 기록과 유언 관련 메모를 서재 금고에 보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참고해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회장님 대신 그걸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쇠를 잠시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서준혁 내면 독백 유언이라니. 강 회장님은 절대 그런 중요한 문서를 쉽게 공개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모님께서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저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 깊은 슬픔과 함께 스쳐 지나가는 단호한 의지. 준혁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세아를 향해 품어온 애틋한 마음과 강 회장의 비인간적인 집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연민이 결국 그의 의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금고 열쇠를 꺼내 세아에게 건넸습니다. 열쇠는 마치 금지된 열매처럼 그의 손에서 세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세아가 서재로 들어서자 그녀는 주저없이 강 회장의 고정석 뒤편에 놓인 오래된 자개장으로 향했습니다. 자개장은 1970년대 대한민국 중상류층의 부를 상징하던 가구로 강 회장의 오래된 습관과 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열쇠를 사용해 자개장의 한 칸을 열었고 그 안에서 거치해지고 낡은 검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첩은 세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세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맨 뒷장, 세아의 아버지가 강 회장에게 거액의 건설 사업 자금 일명 흑금을 넘겼다는 증거와 함께 천궁개발 B-113장부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아는 단순한 부도가 아니었음을, 강 회장이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격렬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세아의 복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자개장 뒤편에 숨겨진 비밀 금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B-113 장부를 찾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는 장부 대신 20년 전 강 회장이 부친 몰락 직후 몰래 매입했던 서울 강남 요지, 수십 필지의 땅에 대한 등기 서류와 함께 강하늘 이름으로 개설된 수백억 원 규모의 비밀 차명
계좌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새아 아버지의 돈을 강남 땅 투기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혼외자인 강하늘 30세에게 은밀하게 물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세아 내면 독배급금은 사라지고 강남 부동산이라는 탐욕의 껍데기로 바뀌어 있었군요. 그리고 그 껍데기는 당신의 숨겨진 아들을 위한 금빛 방패였어요. 강태우 회장님, 당신은 내 아버지의 명예뿐 아니라 나의 20년 세월까지 강남 땅과 혼외자의 밑거름으로 써버렸습니다. 세아의 눈빛은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라는 감정적 목표를 넘어 강 회장의 가장 아픈 치부이자 가장 탐욕스러운 소유물인 재산과 혼외자를 파괴하는 실체적 복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 가운 속에 숨겼습니다. 이 순간 윤세아는 더 이상 억압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청군그룹을 뒤흔들 복수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차명 계좌 영수증이 그녀의 새로운 전쟁 선포였습니다. 강 회장의 병실은 절대 권력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세아 53세는 강 회장 대신 그룹의 대소사를 챙긴다는 명목으로 강하늘 30세 상무와 접촉하는 횟수를 늘려나갔습니다. 하늘은 세아에게서 젊은 시절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머니가 지녔던 고독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느꼈고 점차 그녀를 향한 단순한 동경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을 키워나갔습니다. 세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강 회장에게 버림받은 무용수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정보를 이용해 모성애와 비슷한 연민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윤세아 대화 강 상무님, 제가 알기로 회장님께서는 이 백목련 분재를 가장 아끼셨다고 합니다. 백목련은 순수한 영혼을 상징하죠. 회장님께서 순수했던 시절, 가장 사랑했던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 분재를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회장님께도 강 상무님처럼 젊고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세아는 백목련 분재를 가리키며 은유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순수한 영혼은 하늘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하늘은 세아의 말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깊은 공감대를 느꼈고 그 순간 세아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고독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강 회장에게서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과 자신이 혼외자라는 태생적 한계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강한을 내면 독백이 넓고 화려한 집안에서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세아 사모님뿐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그저 후계자라는 이름의 장기말로만 대하시죠. 사모님의 눈빛은 어머니의 외로움과 닮아 있습니다. 나는 저 눈빛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 눈빛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더라도 그분을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꺼내주고 싶습니다. 서준혁 55세는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아가 복수를 위해 젊은 혼외자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신했지만 그의 질투는 이성보다 앞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20년 동안 억눌러온 사랑은 걷잡을 수 없는 격정과 배신감으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세아를 막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복수를 돕고 싶다는 이율배반적인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아는 하늘에게 강 회장의 지방 신규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을 은밀하게 흘려주었습니다. 이는 강 회장의 비밀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이자 세아 부친의 흑금이 흘러들어간 증거를 은폐하는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세아는 하늘에게 이 사업의 내부 비리를 밝혀내고 회장에게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라고 부추겼습니다. 윤세아 대화 강 상무님,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정의와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보고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어머니와
회장님의 순수한 과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하늘은 세아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사회에서 강 회장의 신규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그룹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강 회장의 회복 중인 몸과 명예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강태호 전화통화 강하늘. 내가 감히 내 사업에 토를 달아? 내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너는 아직 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누가 너에게 그런 망발을 시킨 것이냐. 강하늘 전화통화 아버지. 저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룹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분이 계십니다. 하늘의 대답에 강 회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서재와 윤세아에게 돌렸습니다. 강 회장의 의심은 세아를 향했지만 정작 그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준혁은 결정적인 배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강 회장의 절대적인 의무가 아닌 세아를 향한 금지된 사랑을 선택할 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세아와 하늘의 접근은 결국 세아와 준혁, 두 중년의 위험한 공조를 위한 교두보였던 것입니다. 사랑과 복수, 그리고 권력의 가장 위험한 충돌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경상에서 강하늘 상무에게 경로했다는 소식은 그룹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성군그룹의 후계 구도는 혼란에 빠졌고 이 틈을 타 윤세아 53세는 서준혁 55세에게 더욱 깊숙이 접근했습니다. 세아는 준혁이 자신에게 품은 감정을 알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버지의 복수이자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준혁을 저택의 지하 와인 저장고로 불러냈습니다. 지하 저장고는 외부의 시선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와인들의 무거운 향이 두 사람의 긴장된 감정을 감싸 안았습니다. 윤세아 대와 서비서님, 회장님께서 평택 신공항 배우도시 개발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십니다. 이 사업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강 상무님은 회장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고 저는 영원히 이 집의 분재로 남게 되겠죠. 제가 알기로 이 사업 계획에는 회장님께서 과거 불법적으로 매입했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서준혁 내면 독배기 여인의 눈빛은 나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멸마저도 내가 20년 동안 억눌러온 금지된 사랑을 한 번이라도 폭발시킬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내 인생에 1위는 이미 낡은 훈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준혁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강 회장의 20년 직이었지만 강 회장의 비인간적인 행태와 세아를 향한 병적인 소유욕은 이미 준혁의 의리를 좀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세아의 절박한 눈빛과 자신을 향한 은밀한 기대감 앞에서 결국 강 회장에 대한 결정적인 배신을 감행했습니다. 서준혁 대화 사모님, 제가 가진 파일 중에는 신공항 배우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관련 기밀 보고서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 직후 부실 채권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들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뼈아픈 기억인 그 시기를 회장님은 탐욕으로 이용하셨죠. 이 문서를 강 상무님께 넘기십시오. 이 파일로 회장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준혁은 가슴에 품고 있던 얇은 기밀 서류를 세아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20년 묵은 감정의 전류가 흘렀습니다. 세아는 준혁의 배신이 자신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복수의 완수뿐이었습니다. 세아는 곧바로 강하늘에게 이 문서를 넘겨주었습니다. 하늘은 세아가 준 문서를 기반으로 이사회에서 신공항 배우도시 개발 계획의 부동산 취득 과정의 불법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은 전면 보류되었고
강 회장이 병상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은 병상에서 이사회 결과를 보고받고 분노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곧바로 서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호 분노 서준혁, 내가 감히 내 사업을 방해해? 강하늘, 그 아이가 내가 모르는 문서를 어디서 얻었는지. 솔직히 말해. 내가 자네를 20년간 옆에 두고 뭘 보았다고 생각하는가? 자네는 나의 가장 오래된 수족이야. 서준혁 대화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동했습니다. 회장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의 떨림에서 모든 것을 간파했습니다. 강태호 대화 윤세아였군. 20년 전 내 아비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내 곁에 데려온 그 여자가 결국 내 수족까지 망가뜨렸어. 서준혁,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잊지 말게. 자네가 내 곁을 떠나는 순간 자네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강 회장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음을 직감했습니다. 세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는 20년 충성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파국은 세아에게는 복수의 중간 고비를 넘은 성공이었지만 준혁에게는 모든 것을 걸고 저지른 파국적인 일탈이었습니다. 다음 파장은 강 회장의 반격과 준혁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복수는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강 회장은 그룹에 복귀하자마자 서준혁 55세를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즉시 해고했습니다. 서준혁은 하루아침에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명예와 직위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준혁은 윤세아 53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서준혁 애절하게, 세아씨, 내가 회장님을 배신하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20년 넘게 사랑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이제 회장님에게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찾으세요. 나와 함께 떠나요. 내 남은 인생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윤세아 차가운 대화. 서 비서님, 제가 원하는 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연민이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국 강태호 회장님의 그림자였고 당신이 내게 준 정보는 제가 복수를 완성하는 데 쓰일 도구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내게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 길은 내가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세아의 냉정한 거절은 준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강 회장에게 이용당했고 이제 세아에게마저 도구로 버려졌다는 극심한 배신감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할지언정 세아의 복수가 성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격분한 준혁은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강태호 63세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서준혁 울부짖음.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배신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윤세아, 그 여자는 더 악마입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아버지 복수를 위해 당신에게 접근했고 당신의 아들 강하늘 30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목표는 당신의 몰락입니다. 강태호 냉정하게. 서준혁, 자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고작 그런 배신자의 고자질 뿐인가? 내가 자네를 20년 동안 곁에 둔 것은 자네의 충성심이 아니라 쓸모 때문이었네. 자네의 폭로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강 회장은 오히려 준혁의 비참함을 조롱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강 회장은 세아의 복수 계획을 알면서도 그녀를 곁에 두고 그녀의 움직임을 역이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 회장은 준혁에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최후의 반전을 폭로했습니다.
강태호 충격적인 폭로. 윤세아. 내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간 결정적인 탈세 증거 서류를 나에게 넘긴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 바로 내 첫째 아내의 오빠, 자네의 외삼촌이었다. 그는 윤세아의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을 망가뜨렸다고 믿었지. 그리고 그 복수심에 나를 이용했네. 강태호 준혁을 가리키며, 그리고 서준혁, 자네는 내 첫째 아내의 오빠의 아들이지. 즉 자네는 내 첫째 며느리에게는 사촌이 되는 셈이야. 자네는 20년 전부터 내 곁에 복수를 위해 심어진 복수의 씨앗이었던 셈이다. 내가 윤세아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자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강 회장의 폭로에 서준혁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은 가문의 핏줄이었다는 잔혹한 진실, 그리고 자신이 20년 동안 강 회장의 인간 방패로 이용당해왔다는 이중 배신감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강하늘 상무가 강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찾은 은행 직원의 양심 고백서와 함께 세아 부친의 탈세가 아닌 정치 자금 상납의 증거가 담긴 최종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의 충격보다 세아, 준혁, 하늘, 태호, 네 사람의 관계가 복수, 사랑, 그리고 원한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비극적인 진실이 이 공간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아의 복수가 절정에 달한 순간 그녀 자신이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서준혁이 아버지의 몰락에 간접적으로 원한을 가진 가문의 핏줄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강태호 회장의 복수극과 준혁의 복수극, 두 거대한 음모의 가장 무력한 희생양이었다는 진실은 윤세아 53세에게 뼈저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방에 홀로 틀어박혔습니다. 윤세아 내면 독백나는 복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나는 복수의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구였고 누군가의 미끼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한 흔이 나를 20년 동안 가두었고 나는 그 족쇄를 스스로 풀 능력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 나 자신 윤세아도 잃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나를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세아는 분노와 절망을 넘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파국이 강 회장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지만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빚에 저당 잡힌 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기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내면적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세아는 해고당한 후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버린 서준혁 55세를 찾아갔습니다. 준혁은 세아를 보자마자 증오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서준혁 자조 세아씨, 나를 찾아와서 비웃으려는 건가요?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가문의 핏줄이 이토록 비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이 통쾌합니까? 나는 평생 당신을 연모했고 결국 당신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나는 강태호 회장의 그림자였고 당신의 복수 도구였습니다. 윤세아 차분한 대화. 서비서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은 저의 도구가 아니었고 회장님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가문의 복수심에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사랑에 갇혀 2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강태호라는 거대한 욕망의 덫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세아는 준혁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에 대한 원한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준혁이 겪은 비극에 공감했습니다. 이 용서와 공감은 준혁에게는 강 회장의 복수나 세아의 사랑 고백보다 더 큰 위로와 충격이었습니다. 세아는 더 이상 파괴적인 복수 대신 진정한 회복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세아는 다음으로 강하늘 30세를 찾아갔습니다. 하늘은 아버지 강 회장과 어머니의 비극적인 관계,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알고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세아 대와 강상무님.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강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꼬리표 대신 당신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로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회장님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신 어머니의 한흔을 이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강태호의 아들이 아닌 강하늘이라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그룹의 주인이 아닌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세아의 진심 어린 조언은 하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늘은 세아의 말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강 회장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결심을 했습니다. 세아의 내면적 성숙은 주변 인물들에게도 분노를 내려놓고 치유의 길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세아는 이제 복수의 칼날 대신 진실의 칼을 들고 강 회장과의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범죄 증거가 담긴 마지막 서류를 경찰이 아닌 검찰에 넘기기로 결심하며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강 회장의 복수와 준혁의 배신, 그리고 세아의 내면적 성장을 거쳐 마침내 강태호 63세 회장과의 최후 대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를 해고하고 혼외자의 반격까지 막았지만 세아가 검찰에 넘긴 증거로 인해 그룹 전체가 대규모 사정의 그림자 아래 놓였습니다.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수습하기 위해 회장실에 굳건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세아 53세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강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서준혁 55세과 자신의 길을 택한 강하늘 30세의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강 회장은 세 사람의 등장을 보고 그들이 자신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연합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태호 경멸자, 배신자들이 모두 모였군. 윤세아, 자네는 결국 내게서 돈 한 푼도 못 건졌지 않나. 자네 아버지의 명예도 자네의 복수심도 모두 내가 밟고 일어섰네. 그리고 강하늘, 너는 영원히 나의 실패작으로 남을 것이다. 윤세아 단호하게 회장님,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의 돈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회장님의 진정한 몰락입니다. 20년 전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고 빈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회장님의 모든 범죄 증거를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차명 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강남 땅과 탈세의 자료 모두 말입니다. 세아의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소유하려 했던 재산과 권력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아내의 손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에 극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강하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력이나 재산에 대한 일체의 미련이 없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강하늘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돈과 명예를 주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어머니와 제게 남긴 부끄러운 유산일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꿈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천궁그룹의 모든 지분과 임원직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예술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복수하는 대신 당신이 훼손한 어머니의 명예를 저만의 방식으로 되찾겠습니다. 저는 강 회장의 아들이 아닌 강하늘로 살겠습니다. 하늘의 선언은 강 회장에게 두 번째 치명타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만들었던 후계자마저 자신을 버리고 등을 돌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강 회장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서준혁 차분하게 회장님, 저는 20년 동안 당신의 발이 되고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당신에게 이용당했다는 진실을 알았지만 저는 결국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아 씨 덕분에 저도 이제 용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복수하는 대신
저는 저희 남은 삶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소유하려 했던 모든 것을 저희는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겠습니다. 세 사람이 강 회장실을 떠나자 강 회장은 홀로 남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복수와 원한 그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한순간에 허물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강 회장은 분노 대신 텅 빈 허탈감에 휩싸였고 결국 그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잃는 중장년층에게 씁쓸한 교훈을 안기는 최후였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성군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강 회장의 절대 권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강하늘 30세는 약속대로 어머니의 이름을 딴 선율예술재단을 설립하고 어머니의 꿈이었던 소외 계층 아이들을 위한 예술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 대신 어머니의 순수함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윤세아 53세는 강 회장의 저택 청궁원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서 받은 위자료조차 부당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도시 외곽, 햇살이 잘 드는 한옥의 작은 온실에서 자신만의 분재를 기르며 소박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분재는 더 이상 강 회장의 통제와 억압이 아닌 세아 자신의 치유와 재탄생을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노년층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지역 상담 봉사 활동을 시작하며 과거의 한편을 따뜻한 치유의 힘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윤세아 내면 독백 20년 동안 나는 복수라는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내 삶에 햇빛이 듭니다. 분재의 가지를 치고 뿌리를 다듬듯 내 마음의 상처도 스스로 보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대의 나는 비로소 나 윤세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서준혁 55세의 세아의 작은 온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핏이 잘 맞는 비싼 정장이 아닌 소박한 면바지와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강 회장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편안함과 함께 세아를 향한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들꽃으로 엮은 소박한 꽃다발을 세아에게 건넸습니다. 서준혁 대화 세아씨, 저는 이제 강 회장님의 비서도 복수자의 핏줄도 아닙니다. 평생을 남의 욕망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아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용서와 화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윤세아 미소 서비서님. 이제 저에게 서비서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서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사람 서준혁으로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세아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복수와 증오가 아닌 고통과 성숙을 통해 맺어진 50대의 남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날의 격렬함 대신 세월의 무게를 이해하는 중년의 깊고 따뜻한 우정이자 동반자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준혁은 마지막으로 세아에게 아주 오래된 낡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서준혁 대화, 이것이 20년 전 당신의 아버지가 쓰셨던 장부 번호의 진짜 의미입니다. 강 회장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탈세 장부 번호인 줄 알고 이용했지만 사실 이것은 당신 부모님의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 살았던 고향집 주소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그 주소를 가장 중요한 보물로 남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